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팩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밀라노, 하모니, 제주인데요. 먼저 밀라노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단어인가요? 네, 7월 5일 방송된 호정메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둘째 누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향한 딘딘 씨의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요. 15개월 된 조카를 위해 선물 증정식을 펼치는가 하면 남매가 함께 밀라노 투어에 나서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살고 있는 래퍼 딘딘 둘째 누나 5살 많은 임세리입니다. 이탈리안 남편과 결혼해서 15개월 된 아들 니콜로. 네. 귀여워. 솔직히 니콜로 보러 온 게 구야. 그럴 것 같아. 그치 아무래도. 집에 있어? 또 니콜로 되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모자 써가지고. 자, 니콜로가 딘딘을 알아볼지 봅시다. 어떻게 너무 귀여워. 어떡하면서. 매형? 네. 매형님. 매형 잘생겼다. 니키 니콜라 비에니. 니콜라 이리 와. 탁 온대? 선물 주니까 이제. 와. 저러니까 짐이 크지. 야, 왜? 내 선물은 없냐? 이 선물 이거 있잖아. 아니 얘는 이렇게 많고 나 이거 좋아하지? 먹까? 저 안 닿지? 너무 귀여워. 미친 것 같아. 줄게. 또 김을 또 잘 좋아하네. 김 엄청 먹더라고. 귀여워. 내가 갖다 준 선물 다 필요 없고 김이에요, 그냥. 내가 20시간을 왔어. 내가 노브로 20시간을 왔어, 임마. 아, 둘째 날이에요? 나 옛날에 여기 혼자 왔었어. 너 일 나 가가지고. 이래서 너 혼자 와서 내가 그때 좀 마음이 되게 안 좋았었어. 한국에서 오면 무조건 여기 랜드마크 같은 거. 관광지 같은 거구나. 그지? 우와. 여기는 위를 봐야 돼 사실. 천장도 진짜 예뻐. 벽화들. 예쁘다. 황소가 있어. 근데 황소 볼 있잖아. 황소 볼에다가 발을 대고 뒤꿈치를 대고 한 번에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저런 게 있었구나. 아니 근데 나 진짜로 친구가 데리고 와가지고 했거든? 근데 진짜 그거 한 시점으로부터 막 잘 됐어. 마르코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여기다가 발을 뒤꿈치를 대. 한 바퀴를 샥 돌아. 오케이. 됐다. 네네. 오케이. 처음 못 빌었어. 500억 벌게 해달라. 아, 호정메이트 잘 되게 해주세요도 빌었어. 잘했어. 와. 좋아, 뭐 드디어. 우와, 진짜 멋지다. 정말 이것도 필수 방문 코스죠. 금으로 된 마리아가 있는데 그거보다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 안 되는 법이 있어. 야, 이걸 진짜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 디테일을 봐. 저 근육에 맞아. 가슴 근육 갈라져 있는 것까지 표현을 다 해놨는데. 저기 1436년에 완공을 했는데 어떻게 그때 저걸 지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지. 아, 엄마랑 아빠랑 오셨을 때 엄마가 되게 좋아했거든. 여기 올라갔어, 엄마가? 엘리베이터 타고. 뿌듯했어. 지난 4월 어색했던 첫째 누나와의 장봉에 이어 둘째 누나와 함께하는 딘딘 씨의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첫째 누나랑은 진짜 안 맞는데 둘째 누나랑 완전 친한 남매 스멜. 둘이 정말 보기 좋네요. 누나 보러 이탈리아까지 진짜 갓 태어난 어린 조카 보려고 형제 남매 집에 가는 거죠. 남매 모습 관찰하러 이탈리아까지 따라가다니 덕분에 해외 구경도 하고 좋네요. 친구같이 지내는 이 딘딘 남매 모습을 훈훈하게 봤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동상을 위해 현지 가이드에 나선 누나의 자상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좋았던 게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모습들 많이 못 봤잖아요. 확실히 이번에 MBC의 그 좋은 카메라가 출장을 가서 찍으니까 그 이탈리아 모습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두오모 성당하고 광장 이런데 그 고화질로 딱 보여주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형이랑 전날 술 엄청 마시고 나서 속이 안 좋다고 하니까 누나가 이탈리아식 해장법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에스프레소 4잔을 시켜가지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노 도 스트레스 꽈트로 4잔? 네 잔. 아, 저게 진짜 해장 될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또 생겼고요. 굉장히 좀 에피소드가 더 재밌게 살아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진진 씨하고 둘째 누나와의 관계도 재밌었지만 새로운 호정 메이트, 이 조카와의 관계에서 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조카를 보러 밀라노까지 갈 정도로 조카를 정말 사랑하지만 스킨십 하려고 하고 애정 표현을 막 원하고 막 뽀뽀해달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다 반응이 좋지 않았잖아요. 아이의 반응이.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조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게 그냥 누나나 뭐 형제처럼 원래 가족이 아니라 새롭게 생긴 호정 메이트들이 방송에 등장을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점에서도 저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딘딘 씨가 첫째 누나랑 또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저도 되게 좀 조마조마하면서 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이탈리아의 풍경 안에서 같이 막 관광을 하는 모습 같은 게 너무 편하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나 조금 그 아쉬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처음에 버스를 tas을 때 그 딘딘 씨가 이게 찐이지라고 하고 이제 자막에서 뭐 저게 찐남매지라고 하는데 뭐 약간 소위 말하는 내외한다거나 뭐 티격태격 한다거나 그럴 때만 특히 좀 찐남매라는 걸 많이 그런 표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방식의 통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독 어떤 것에 대해서만 찐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방송에서 유예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키워드 제주입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5일 방송된 프린세스 바리 관련 키워드입니다. 프린세스 바리는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모티브로 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천상계의 악동이자 말갈량이 바리가 도둑맞은 이야기책을 되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야기책이 악당들 손에 들어가면 이야기 선뿐만 아니라 모두가 위험해진단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책들을 잘 지켜야 한단다. 깜짝이야! 현상수문아! 난 튀어! 쟤서 왜 쫓기고 있는 거냐고! 아까 도망치면서 보니까 바리님과 제가 꿀잠 자는 동안 도둑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책 훔쳐간 도둑놈들도 잡고 이야기책도 되찾아오자고요. 가지고 그러자! 나 프린세스 바리라고! 와, 뭐야? 나랑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그리고 내가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대신 내가 이기면 네가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해. 시작! 야, 누림부 거북이, 내 타임스톤 내놔! 이거 왜 이래!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 경주만 끝내고. 근데 왜 토끼랑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야? 사실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동네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돼서 코디는 말도 없이 사라진 저를 원망하고 있었나 봐요. 아무리 사과해도 코디는 화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제 소원은 코디랑 다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좋았어. 달리기 시합에서 거북이 네가 무조건 이길 수 있게 도와주마. 함정 설치! 당근 미끼. 와유, 당근 알러지 올라와. 으쌰. 저 여유 뿌리는 거 보소. 에휴, 텄다 텄어. 이걸 뭔 수로 이기냐? 슬슬 결판을 내볼까?
어디야? 이제 괜찮아. 같이 가자. 뭐야? 어디야? 일어서서 걸어야지. 힘이 없어. 살살. 그동안 오해서 미안해, 모모야. 어려운 친구를 돕는 바리님은 짱멋쟁이, 매력 넘치는 장난꾸러기. 프린세스 바리는 전통 설화부터 세계 문화까지 다양한 소재를 아우르는 인문학 애니메이션인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원작 알고 있는 아들, 제가 이제 7살 아들이 있으니까 같이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또 내용이 다른지 또 이야기하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집중력을 잃으면서 가서 다른 걸 보더라고요. 자기 방으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사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가 뭐 위근의 위원님처럼 저한테 이거는 제가 왜 이래서 이 자리를 떴고요. 이렇게 말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직관적으로 아이가 뭔가 여기서 흥미를 잃고 있구나 정도는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잡아둘 수 있는 그런 흥미 요소가 좀 더 잘 적재적소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장치들을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전에서는 성실함, 꾸준함 같은 것들을 강조했다면 프린세스 바리에서는 아이들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훨씬 더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옥황과 바리가 랩으로 소개를 한다던가 천상천하 유아독 좀 깨쳐버린 장난꾸러기. 기둥 부셔서 건물 누나 때리기. 라이브 방송하는데 뭐 먹방을 한다던가 그 부분은 어린이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유효한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너무 무분별하게 외래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하루방이 굿잡이라고 한다던가 굿잡. 바리와 옥황이 자신의 소개를 할 때 랩에서 뭐 데이코릿이라고 한다던가 데이코릿, 옥황상제, 바리코릿, 옥황. 너무 무분별하게 영어를 쓰는 건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치 아픈 세상사의 시달리는 어른들이 봐도 저는 나름대로 치유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회만 봐서는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고 있는 제주의 자연 풍광을 등장시킨다라고 하는 점이 바리의 보좌역인 하루방 외에는 제주를 상징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이 가진 컨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바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도에만 특정된 설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전승되고 있는 서사무가라는 점에서 과연 제주도와 바리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하모니입니다. 허비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7월 7일 방송된 아카펠라 최종의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도레미파 멤버 7인의 하모니를 완성할 마지막 무대,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공연 에피소드가 펼쳐졌는데요. 영화 신세계 OST를 시작으로 라이온킹 OST까지 실수 없이 공연을 마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영화제죠. 어우 떨려. 댄스랑 저랑 계속 박자 할 테니까 오케이, 파이팅. 혹시 계속 간간히 체크만 해주세요. 이렇게. 지역에서 온 하모니 도레미의 파이널. 아카펠라 하기 딱 좋은 날씨네. 그냥 따라 정도가 아니고. 나 지공야 마박이 티바보 공야마 내비보 고난이 와도 희망 안고
우리들의 나름의 성장 드라마. 귀한 사람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좀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한 가족 같은 느낌? 아 모르겠다. 소중한 기억, 소중한 추억. 그냥 보고 있으면 미소가 지어지는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악역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시작된 70일간의 아카펠라 도전기가 성공적인 무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첫 시작부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첫 방부터 봐온 애청자로서 그간의 노력이 느껴져서 코끝이 찡했답니다. 최고예요, 아카펠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진지하게 도전하고 진심으로 노래한 아카펠라를 응원합니다. 40, 50대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도레미파 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용기와 노력으로 이 완성된 이들의 하모니를 보면서 커다란 감동을 느꼈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곡은 아카펠라 스승 메이트리와 함께 오르며 뭉클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은 마지막 회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이런 류의 어떤 프로그램 봤을 때 못하는 사람들 나와서 또 연습해갖고 결국에는 또 짠 잘하고 박수 받겠지였는데 최종 점검할 때 엉망으로 해가지고 내가 알던 그런 결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인들도 사실은 큰 기대 안 하고 왔다가 생각보다 잘해서 놀랐어요. 연습 많이 했구나 할 때쯤 아기상어 부르면서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사가 뚜루루뚜루 노래 끝. 중간에 가사 빼먹고 그냥 끝내버리면서 야 이거 마지막 곡은 큰일 났다. 저도 굉장히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와 다르게 모든 곡들을 훌륭하게 소화해내면서 관중들 뜨거운 반응 받는 모습 봤을 때는 진짜 소름이 살짝 끼쳤어요. 엄청난 실력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모습들 그런 거를 보여주면 시청자들은 여기에 감동하는구나를 보여줬던 훌륭한 마지막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본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 이분들 시작할 때 보면 아카펠라가 뭐냐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메이트리와 함께 또 도레미파 멤버들이 만들어낸 마지막 무대는 심지어 감동적이기까지 했어요. 메이트리와 이제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도레미파의 그 고난과 노력과 그 화합의 시간들을 다 보고 나서 이 공연에서 이 가사를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약간 상징하는 느낌도 들고 정말 잘 어우러져서 더 감동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까지 참 잘 마무리를 했다라고 느꼈던 거는 크레딧 올라갈 때 중간중간 현장에서 찍었던 영상들이 함께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화음을 맞춰보더라고요. 정말 이들이 방송이 아니라 그 일상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또 이들의 끈끈한 호흡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클립이었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너무 짧게 끝나서 시청자 댓글처럼 가능하다면 시즌2도 이 멤버 그대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공연이 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냥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봤어요. 잘 되면 다행이다 했는데 우선은 잘 됐죠. 끝난 뒤에 메이트리 멤버분께서 눈물을 보이고 그걸 보는데 오대한 씨가 눈물을 보이고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프로그램은 아카펠라는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던 이런 악역 전문 배우들이 성장하는 이야기. 도레미파의 성장서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조력자들이 있다였는데 그 마지막 걸 보는 순간 단순히 도레미파의 성장이 아니라 도레미파라는 팀과 메이트리라는 팀에 서로 계속 교감하는 그런 어떤 로드무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1회부터 5회까지가 새롭게 다 이제 재정의되는 느낌이었어요. 도레미파와 이 메이트리의 어떤 교감, 서로의 주고받는 성장 서사로서 로드무비처럼 스토리텔링을 했다면은 또 다른 재미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그런 마지막 회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의 하모니가 짙은 여운을 만들어냈는데요. 모두가 주연이 돼 노래했던 아카펠라, 뜨거웠던 도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